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전국 청약이 가능한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시에 이번에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물량이긴 하지만 이제 청약 전략을 짤 때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평면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타입들이 너무나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큰 오늘은 전국 청약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37% 이상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지역이고, 이제 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국 청약이 가능하고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 물량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H2 블럭하고 H3 블럭이 같이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평면도도 많고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전국 청약이 가능하고 추첨제 물량도 있고 또 세종시의 미래가치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도 그렇게 아주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도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전한 그런 마진도 확보된 곳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제 큰 틀에서 이 분양을 통해서 어떻게 청약 당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을 좀 중간중간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63 생활권이라고 해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생활권이 있고, 여기에서 H2 블럭하고 H3 블럭이 주상복합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12개 동, 8개 동 해가지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H2 블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770세대, 오피스텔 130세대, 그리고 H3 블럭 같은 경우에는 580세대의 아파트와 87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관심을 갖고 오피스텔도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분양 타입들은 이제 추첨제 물량까지 있는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은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청약 통장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서 이제 분양했던 한림 프레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개의 물량이 이제 동시 분양을 한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주 시기는 2024년 1월에 예정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 같은 경우에 간단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생활권부터 시작을 해서 1생활권, 2생활권, 그래서 1생, 2생, 3생, 4생, 5생, 6생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분양하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이제 6생활권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시설들도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부 청사가 있고 주변에 BRT가 노선이 있습니다. BRT 노선의 이 역사하고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한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이 외곽순환 도로가 이렇게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 1생활권이 이제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가 됐고, 여기에 이제 인프라 시설들이 많이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고운동 일대의 토지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토지의 가격이 수도권 못지않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이 토지의 가치하고 이 고운동이나 이런 주변의 이제 단독주택지의 그런 그 가격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이전에 따른 그런 발표들 또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세종시의 가격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세종 리첸시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은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해도 입지가 좋아질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투자를 했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은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 리첸시아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도 이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는 그 지역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가치 상승이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분양 가격을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양 가격 자체도 그렇게 아주 높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H2 블럭하고 H3 블럭이 있는데 H3 블럭이 조금 비쌉니다. 가격 자체가 토지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H3 블럭이 조금 가격대는 비싸고, 그리고 H2 블럭 같은 경우에 이제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공공청사,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추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H2 블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러한 인프라 시설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의 아파트가 동시 분양을 하지만은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그 분양 물량만 청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두 개의 분양 물량 중에 청약 전략을 잘 짜신다면은 그래도 당첨 확률이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 일반 분양 물량이 조금 작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 그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전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일반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도 해봤었고, 초창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있어서 가면서 이제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6-3 생활권의 H2 블럭, H3 블럭이 분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이제 H3 블럭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H2 블럭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연계해가지고 친환경 단지로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지 사이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 것으로 육안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살기에는 쾌적하고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러한 체계적으로 개발된 곳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 가치를 찾아갑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H2 블록의 703동, H3 블록의 602동의 최상층에 이제 스카이 라운지가 조성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곳에 분양을 받은 다음에 이런 스카이 라운지에 가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서핑을 한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층, 저층 부분과 고층 부분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설계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매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가요? 이 두 개만 그냥 놓고 본다면은 이제 규모 자체가 이 H3 블록이 좀 작아 보이죠?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H2 블록이 좀 커 보여요. 커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단지 크기가 아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모양 자체로 봤을 때는 H2 블록이 아무래도 좀 네모 반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이 남쪽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남동양, 남서양의 구조로 대부분 빠져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블록의 그 단지의
그 토지 모양을 본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H2 블럭이 좋다, 3 블럭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자체가 저도 지금은 이제 많이 생소합니다. 저층부와 고층부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강일 지역에서도 최근에 이런 힐스테이트에서 이런 비슷한 구조를 선보였었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조금 생소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뭐 동간거리나 이런 것들이 뭐 좁기는 하지만 고층부와 저층부가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채광 효과나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타입별 세대수를 보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저도 이 자료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타입이 많고 세대가 많다 보니까는 너무나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2 블럭과 H3 블럭이 있습니다. H3 블럭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분양가를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살펴보긴 할 거지만 H3 블럭이 분양가가 좀 다소 높게 책정이 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의 분양 물량들을 봤을 때 H2 블럭과 H3 블럭 중에 한 개의 블럭을 청약을 한다면 분양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있고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다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한다면 저는 H3 블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당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H3 블록의 분양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H2 블록보다는 H3 블록을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 이제 뭐 타입별로 다 일일이 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큰 틀의 제 생각들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5구 A타입의 평면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H2 블록의 70세대 그리고 H3 블록의 114세대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구조는 그렇게 뭐 나빠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포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우더룸 있고요. 드레스룸 작지만 있습니다. 5구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방하고 거실이 이제 마통풍으로 된 구조라고 보여지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뭐 팬트리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 보이지만은 뭐 구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5구 타입의 A 타입은 그래도 나쁜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74A 타입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가 작네요. 7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뭐 4베이 형식의 드레스룸이 있고요. 이 드레스룸 74나 75 타입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한쪽 면만 있냐 양쪽 면이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이 한쪽 면만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창문이 드레스룸에 잘 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드레스룸에 잘 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파우더룸이 있고요. 다용도실이 있고 그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여지고 이 구조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나쁘지 않은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84의 타입별 세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머리가 여러분 어지럽죠. 굉장히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차피 여기 같은 경우에 가점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냐면 세대수가 많은 부분들 있죠. 만약에 H2 블록을 본다면은 이제 84D 타입이 123세대 그리고 84C 타입이 96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H3 블록 같은 경우에는 84B 타입이 65세대 뭐 이렇게 많이 있는 세대가 있는데 이러한 세대가 많은 곳들 이런 곳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 신청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부동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청약 신청을 넣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제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많이 있는 세대수는 좀 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123세대 가장 많이 있는 이런 세대수는 피할 것 같아요. 다만 평면도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평면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평면도는 다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84D1의 타입의 평면이 만약에 나쁘다면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84D 타입의 평면이 만약에 좋으면서 이렇게 세대수까지 많다면 이런 물량들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분양 물량들이 있을 때 너무나 많은 물량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나 이렇게 6세대 있는 물량들 당연히 피하셔야 되겠죠. 당첨되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만약에 청약을 넣는다면 뭐 H2블럭에서만, 만약에 이 2블럭에서만 본다고 친다면, 그래서 세대가 이렇게 많은 것들은 좀 피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분들께서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세대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서 청약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당첨 확률을 높이실 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4A 타입 평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2 블럭이 58세대, H3 블럭에 이제 34세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딱 눈에 띄는 것은 일단 이 통로 공간이 굉장히 길다고 보여지고, 이 거실에 창이 굉장히 많죠. 측면 창에 2개가 있고, 전면 창에 2개 있고, 측면 창에 이렇게 2개가 있고, 주방에도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맞동풍의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 거실에 창이 굉장히 많다는 게 시각적으로 좀 넓은 채광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시각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도 3개의 알파룸까지 있기 때문에 이 팬트리 공간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 현관 창고가 있긴 한데, 하지만은, 여기 팬트리 공간이 있네요. 다용도실하고 팬트리 공간을 같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구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84A 타입, 뭐 지금 본 구조들은 그렇게 나쁜 구조들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런 구조만 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84D1의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2 블럭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가 있는 평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에는 이렇게 세대수가 많은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알파룸 공간이 없네요. 알파룸 공간이 없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뭐 이 정도 평면이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침실 1, 2, 3이 있고요. 그리고 팬트리, 다용도실도 있는 모습이고, 현관 창고도 있고, 드레스룸이 좀 작아 보이네요. 그리고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좀 2개가 중복된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요. 그리고 측면 창이 나 있고, 전면 창. 이 나 있네요. 그래서 세대수가 많고 평면이 뭐 아주 나쁜 평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123세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90타입의 평면도도 간단히 보시면 이제 세대가 얼마 안 되네요. 이 추첨제 물량이 50%가 있는 물량인데, 보시면은 이제 52세대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은 곳에 넣어야 될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세대가 워낙 없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보신다면은 침실 1, 침실 2, 침실 3, 알파 공간. 알파 공간도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뭐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평면 자체가 90제곱미터 치고는 그렇게 우수한 평면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현관 창고가 있고, 다용도 팬트리가 있고, 아주 뭐 나쁜 평면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이 창문, 거실창이 굉장히 이제 전면창으로 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발코니 공간도 창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첨제 90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뭐 비관하지 마시고 그래도 일단 도전을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입지가 그래도 향후에 입지 가치가 증명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90A 타입의 평면을 보셨고, 52세대의 H2 블럭에 추첨제 물량이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평면만 더 보시면 이제 112A 타입이고 H3 25세대 물량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뭐 별로 많지가 않게 배정이 됐습니다. 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좀 안타깝고, 보시면은 침실 1, 2, 3, 4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거실에 창이 잘 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조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쁜 구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팬트리, 그리고 파우더룸, 드레스룸 안방이 있고, 그리고 이쪽 공간에도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봤을 때는 뭐 지금까지 살펴본 구조들은 그렇게 아주 나쁜 구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 이제 전국 청약이 가능하고,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1순위 해당 지역 우선권을 주고, 그 이외의
그 전국 거주자한테 기타 1순위의 청약 자격을 줍니다. 청약 통장은 24개월.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런 디테일한 자료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제 카페가 아니더라도 이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대주,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에 속하는 자, 이런 기본적인 청약 자격 조건을 요하고 그리고 예치금을 예치해 놓아야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인데 8호 이하는 100% 가점제이고, 그리고 8호 초과는 50%는 이제 추첨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처분 조건으로 당첨이 가능합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2월 1일에 특별 공급, 그리고 2일에 1순위, 그리고 3일에 2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의 블록 중에 하나만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H2 블록, H3 블록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을 청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볼 건데요. 59 타입의 분양 가격하고 74 타입의 분양 가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이제 분양 가격을 본다면 H2 블록 같은 경우에 2억 초반대, 그리고 H3 블록도 3억 초반대, H3 블록도 3억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두 개, H2 블록과 H3 블록이 3억 초반대인데 똑같은 타입을 놓고 만약에 비교하게 본다면은 이 H3 블록이 비싼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9 A 타입 같은 경우에 조금 비싸죠. 그리고 59 E 타입 같은 경우에도 한 1,400만 원 정도 H3 블록이 좀 비쌉니다. 나머지도 보면은 비싼 것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H2 블록, 이 똑같은 동일 수강권에 있는 입지인데 내가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는 저평가돼 있는 가격이 싼 것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여기서 청약 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59의 H2 블록을 청약 신청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H2 블록에 청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아까 입지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도 H2 블록에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공공청사 같은 그러한 특화 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 시설이 H2 블록이 더 좋은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H3 블록을 청약 신청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저를 100% 신뢰하지 마시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의 59 타입의 가격은 이제 3억 초반대다.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도 이제 4억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양가는 수도권하고 비교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라고 보여집니다. 84 타입의 분양 가격도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면도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H2 블록하고 H3 블록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59 타입과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H3 블록이 동일 가격대의 평형이라면 비싼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H3 블록에 청약을 신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을 좀 노리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보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지만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안전마진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고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가격에 산다고 해도 향후에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H3 블록의 가격이 좀 비싼 것들을 좀 노리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90 타입하고 이제 112 타입의 물량들, 추첨제 물량이 50% 있는 물량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되는 물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H2 블록하고 H3 블록하고, 그리고 가격대가 이 수도권에 지금 너무나 오른 가격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뭐 비싸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종시가 수도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핵심적인 거점 도시로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분양가라면은 그래도 주변 시세와 비교한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신다면은 이제
추첨제 물량은 추첨제 분양 물량이 많은 곳들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억에서 이제 6억대까지 분양가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H2 블록과 H3 블록 중에 H3 블록이 비싸니까 H3 블록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H3 블록 중에 좀 분양 물량이 많은 거 말고 아주 많은 물량들보다는 좀 중간 정도 있는 물량들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평면도를 보시고, 평면이 좀 나쁜 물량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선택을 하는 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져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 가격도 그렇게 아주 비싸게 책정되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국에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던가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본인의 자산은 본인이 지키는 겁니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뭐 다 제가 말씀드리고 디테일적으로 좀 전략들을 짜드리고 싶지만은 이 영상 길이가 너무나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청약 전략들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내 집 마련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제가 영상들을 만드는데 진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